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7개월 가까이 이렇게 말을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도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사람이 그 근육도 안 쓰다 보면 근손실이 오고 머리도 안 쓰다 보면 퇴화되고 연애 세포도 이때는 합창이 나오네요. 지금 연애 세포를 너무 쓰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를 봤어요. 사람이 연애 세포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연애 세포를 쓰지 못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정말 좋은 기회가 와도 이렇게 연애하기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나요, 여러분? 그럼 이제 자꾸 안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연애 세포가 마지막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는 모태솔로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좀 눈이 많이 슬퍼들 보이시네요. 네. 그런 것처럼 언어도 제가 보기에는 자꾸 안 쓰다 보면 이게 활성화도 안 되고 이렇게 좋게 증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있어요. 친엄마요. 올해 83, 내년에 84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 또래 치고는 부모님이 좀 연세가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땐 국민학교였죠.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였던 시절을 다녔던 분들이 계세요? 네. 좀 얼굴이 그래 보여요. 좀 초등학교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 네. 뭐 그게 뭐 슬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희한하게 학년에서 학년이 올라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가족 기록부에 뭐 집안에 뭔가를 쓰라고 하는 게 좀 많았어요. 부모님, 뭐 학령 써보셨어요? 나이 잡순 분들이네요. 최근에 그런 거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좀 나이 잡순 분들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제 친구들의 부모님은 다 보통 고졸이더라고요. 그리고 드물게 중졸이 있었고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국졸, 초졸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초등교육기관 다니시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아예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한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들을 수는 있는데 듣고 말할 수는 있는데 쓰고 읽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쓰고 읽을 수는 있는데 듣는 건 아예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이제 보통의 사람들보다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상당히 그 소리를 크게 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언어를 모른다는 것, 한글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오른쪽 왼쪽으로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몸으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엄마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었다면 느그 애비와 안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참 뭐 실질적이고 처절한 아주 현상학적인 그런 말씀이시죠.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언어로 외부 세계의 지성과 감성과 뭐 에너지들을 상당 부분 많이 수용해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이제 글을 모르시니까 읽을 줄 모르시고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 돼요.
그리고 눈이 있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외국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면 눈은 있으나 눈은 장님. 귀가 들리는 귀머거리가 우리가 될 수밖에, 청각 장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안다는 것은 정말 눈을 보이게 하고 소리를 들리게 하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각에 이상이 없어도 소리가 다 들려도 언어를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완벽한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반쪽짜리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태리 여행 가도 이태리 말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행보다는 구경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태리 가서 뭘 하게 돼요? 언어를 모르게 되면 선택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아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쇼핑. 그리고 셀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뭐 이태리 와서 많이 쪘다, 막 이렇게 뭐 한국 가면 빼야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지금 마스크 위로 아주 다소곳하게. 어떻게 알았지? 제가 진짜, 대박. 내 인스타 봤나?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과 깊이가 너무나 제한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곳에 와서 기껏해야 삶을 겉핥기 아니면 구경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글이 있기 전에 세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무언가를 소수 아는 사람들이 뭔가를 독점하기에 되게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종교적 독점이든 정치적 독점이든 정서적 독점이든 모르니까요. 우리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글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진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눈을 떴지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글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글을 읽을 수 없으면 세상에 그것을 습득하는 즐거움도 없고 외부의 에너지와 힘을 내 거화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와의 삶을 그리 원치 않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시게 된 거죠.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면 반가워요, 불안해요? 다 불우한 집안들이네요. 저희 집과 상당히 유사하게 엄마 이렇게 뜨면 뭔 일이래? 엄마가 다짜고짜 그러신 거예요. 상호가 엄마 죽음은 땅에 묻지 마. 엄마는 갑갑해서 싫다. 상호가 엄마는 18에 시집을 와갖고 평생을 이러고 산다. 엄마는 여기도 댕기고 싶고 저기도 댕기고 싶은 사람인데 너희 애비를 만나갖고 이러고 산다. 근데 이 상황을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뭐 새아빠를 소개해드릴 수도 없고. 네?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오셨어요. 엄마. 여보세요? 엄마 100살 살을까? 그러신 거예요. 또 갑자기 또 100살이야 엄마 했더니 억울해서 안 되겠대요.
느그 애비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보면서 내 부모님의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 한 사람으로서 한 여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번은 유전입니다. 유전. 당연히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여러 가지 형질이나 성질을 유전받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어떤 습관이나 방식 같은 거는 어머니에게서 그 DNA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근데 환경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은 뭐냐면 부모님의 언어 습관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약간 말투가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가 한글을 알았으면, 글을 알았으면, 우리 엄마는 진짜 다른 세상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또 저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어딘가 우주를 떠도는 한 줌의 영혼의 메아리가 됐을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냥 어머니의 인생 자체로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죽어서도 땅에 묻지 마라. 너무 답답하다. 그 답답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삶이 너무 제한되고 정서의 허기는 가짜 배고픔을 낳고 가짜 배고픔은 야식을 낳고 야식은 비만을 낳고 비만은 질병을 낳고 질병은 또 삶의 질을 또 떨어뜨리는 것을 또 낳고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의 생명만 생명체가 아니라 무형의 것인 것 같지만 그것도 계속 뭐를 낳거든요. 그를 알 수 없는 것은 삶의 좁은 폭을 낳고 삶의 좁은 폭은 또 무엇을 낳나 봤더니 아버지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스마트하게 본인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근데 당연히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언어를 들을 수 없으니 이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어서 언어 습득을 할 수가 없는 것. 엄마는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또 언어를 모르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언어를 습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노동일밖에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리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따르는 사람 역할만 할 수 있지 지도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또 낳았냐. 이 언어를 모르는 것이 글을 알 수 없으니 그걸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배움은 되게 큰 즐거운 쾌락이거든요. 감동을 받거나 깨닫는 순간 인간의 무의식이 고개를 흔든대요. 이렇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소리도 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을 때려 이렇게 이렇게. 사람의 뇌에서요 약으로 만들 수 없고 지구상에 어떠한 음식 재료를 먹어도 섭취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엔돌핀은 언제 나온다고 하죠? 웃을 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엔돌핀이 그렇게 웃을 때 팍 나오는 거를 굳이 학문적 숫자로 따져보니 9초 정도 수명 연장의 효과와 맞먹더래요. 지금 강연이 시작되고 나서 몇 번 웃으셨죠? 한 그래도 10번? 그러면 이제 몇 초 수명 연장이겠어요? 90초. 그럼 나갈 때 그냥 나가야 되겠어요? 저 바구리에 뭐라도 좀 넣고 나가야 되겠어요? 자, 지금도 또 웃었죠?
지금은 쓴 웃음. 너무 상업적이다, 쟤는. 자, 근데 웃을 때보다 4,000배 강한 물질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감동과 깨달음. 자, 여러분 지금 할 때 나왔다고요. 자, 아니 그거는 너무 양식이에요. 지금 오래 살라고 이렇게 지금 너무 생명 연장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자연산이 있다고. 자연산 이렇게 근데 하는 이 즐거움, 이 깨달음이 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어떤 소리를 이해할 때, 그때 그것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언어로. 그러니까 이 언어, 문자, 소리,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인간 삶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고, 어머니는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언어, 글, 한글, 이것이 다 반쪽짜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계속 좁아지고, 좁아진 건 또 뭐를? 낳은 거죠. 그럼 뭘 낳나 봤더니 아버지는 그 즐거움이 없으니 당연히 힘든 일밖에 할 수 없어요. 힘드니 저녁에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근데 이거 전에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음식이 필요하고 고기가 당긴다. 그럼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만 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독한 술도 몸의 온도를 얼른 올려줘서 순간 스트레스를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반복하면 암 걸리고, 스트레스는 풀리고, 간에 암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 얻고 100개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언어를, 글을, 한글을 반만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직업의 제한을 갖고 왔고, 그 직업의 힘든 것이 계속되는 고기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술을 같이 부르게 되고, 그리고 술 먹고 끝이 좋은 사람이 많나요? 안 좋은 사람이 많나요? 안 좋은 사람이 많죠. 저는 아버지가 술을 잡수시고 어떻게 한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나쁜 술 자기가 먹어서 없애야 되겠다고 했어요. 참으로 그 발상 자체가. 저희 형 같은 사람이 실제 있나요, 없나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글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에너지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 통로가 차단이 되니까 1차적 즐거움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에만 더 집중하고 심하면 탐닉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무엇을 계속 소비하는 거. 옷 사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신발 사고 쇼핑이 중독이 되고, 또 가을이 되면 입을 만한 게 별 없죠. 오늘 20명을 모집했는데 10명은 옷이 없어서 못 오셨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만 지금 그나마 집에 있는 옷을 입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결핍이 무언가를 낳고 그것은 또 다시 2차, 3차, 4차 계속 뭔가를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언어를 알지 못했던 것이, 글을 알지 못하고 소리를 알지 못했던 것이 정말 현실적인 것들을 마구마구 낳아버린 거죠. 왜요? 글을 모르면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게 1번, 재미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게 2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공부는요, 원래 제가 보기에는 학습 이전에요, 즐거움인 게 있어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배울 때는요,
그걸 학습할 때는 시간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책 읽을 때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가죠. 결혼하신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멈춰 있어요? 뒤로 가버려요? 자, 그 웃음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이렇게. 저희 남편 타임머신이에요. 시간을 멈춰버려. 시간이 안 가, 시간. 자,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뭐예요? 재밌다는 거거든요. 재밌다는 게 무엇이에요? 집중된다는 거거든요. 집중된다는 게 뭐죠?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습득하는데 되게 기본이 되는 게 언어예요. 소리를 못 듣거나 글을 읽을 수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 제한적이 되죠. 그리고 그 제한성은 우리 삶에 무언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진 우리의 삶. 재미가 없다는 말은 웃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집중할 만한 게 없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사랑이 없다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단한 이름 있는 인물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저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 유명, 뜻이 뭐죠? 있을류. 이름명이잖아요. 이름이 있다잖아요. 자, 그럼 이름이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이가 날 때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부모가 이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보통 함축해서 이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창성할 창에 구슬옥으로 부모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창성해라, 옥처럼, 뭐 좀 안 맞아요, 뭐가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도 이름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름에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계속 그 소망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죠. 이름이 있다는 게 뭐예요? 당신의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의 다른 말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소망은 뭐예요? 내 마음이 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요즘 그게 보여요. 자꾸 눈에 아른거려. 잊으려고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예요? 핸드백. 신상. 이번에 가을 나온 거. 딱 찍어놓은 거 있어. 약간 돈이 모질라. 보는 거예요. 되게 쉽게 말해서 요즘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자주 보시는 거. 여러분이 뭘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잘 키우면 사랑도 돼요. 생각나고 보게 되고, 그 공간이 아닌 곳에서도 생각이 나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싶고, 무리가 되더라도 하고 싶고, 이게 다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도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받아줘서 고맙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뭐 오늘 줄 거 없나요? 그냥 빈손으로 오셨어요? 이거 빵 제 건가요? 빵 제 거예요? 아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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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건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르게 된 거죠.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알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너무 감동스럽네요. 제가 얘기하고 제가 감동스러워. 너무 감동스러워.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알지 않아도 괜찮고요.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름만 얘기해도 알아보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냥 나의 목만큼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 내 이름이 있는 사람, 매우 쉽게 말해서 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박지성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축구선수 안 했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치킨집 사장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뭔가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치킨집 사장이냐고 그랬더니 치킨집 보통 저녁에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하려고 했대요. 제 얘기엔 감동을 안 하시더니 박지성 씨 얘기에는 순간 너무 지금 강연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나이돌핀이 나오시네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또 덧붙였어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게 되게 건강한 유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명해지고 나서도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외적 매력이 너무 뛰어나서 오히려 자기의 삶이 위험해지는 경우, 지금 경험치가 없으셔서 지금 그냥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건강한 유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소망이 있어서, 자기의 사랑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알게 된 경우죠. 여러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것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 세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반응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서 반응하는지.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언어죠. 그 언어를 알지 못하면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독점하게 되고 독점이 심각하게 되면 뭐가 돼요? 독재가 되죠. 독점을 너무 심하게 하면 독재가 된다. 근데 그 독재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보통의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에 그 말씀이 나온 거죠. 나란 말씀이 뒷극에 달아 어린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이 힘듦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 이게 훈민정음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어를 알게 됐어요. 우리의 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발전해지고 그게 상속되고 유전되게 됐어요. 그 언어로 인해서. 선조들의 노하우가. 아니면 언어에 이게 없으면 노하우가 끊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됐어요? 사람은 기적이 반복이 되면, 기적이 일상이 되면 더 이상 고마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너무 일상화돼서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게 뭐 있죠? 공기, 물, 중력, 그렇죠.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는 한글이 일상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이 됐거든요. 올해 한글날이 되면 우리는 벌써 이게 너무나 오래됐어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이 일상이 되면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꾸고 지킨다는 거예요. 가방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언어들. 근데 언어가 수백 년이 되다 보니 우리가 한글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도 이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지켜야 될 이 이유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글이 썼던 거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썼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고마운 건지 지켜야 되는 건지 뭘 가꿔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hey,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